안녕하세요 여러분, 멘토입니다. 자, 이제 부동산의 특성 내용의 마지막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많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눈치채시면 돼요. 자연적 특성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십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1번에 부증성은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킨다 돼 있는데, 한정된 토지이기 때문에 생산이 불가능하니까 물리적 절대량 한정돼 있고 서로 사기 위해 경쟁,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였어요. 그 지가가 발생하네요. 그러면 다 보유하지 못하면 빌려 쓰는 사람이 발생하겠죠. 토지 임대료 지대도 발생합니다. 그 다음 한정돼 있으니까 아무 용도로나 골라잡지 않고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해야 된다. 최유효용의 근거가 되겠죠. 2번 개별성이 나오면 얘는 무조건 개별화예요. 다 다르니까 개별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부동성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의 포인트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를 줄이면 지방세겠죠. 우린 지방세를 지역세라고 한번 바꿔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지역 간, 지역별, 지역에 국한된다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뭐였죠? 부동성이었죠. 그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5네요. 그 다음 영속성은 미래 수익이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 수익을 직접 환원율로 환원시킨다는 직접 환원법의 개념이 성립됩니다. 그 내용을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감정평가론에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겠지만 직접환원법, 비삼각자산은 비읍, 직접법의 비읍이죠. 그래서 직접환원법이 사용된다고 기억을 해두세요. 맞습니다. 그 다음 5번 부증성으로 인해 이용 전환을 통한 토지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토지는 물리적 절대량을 늘릴 수 없는 게 맞아요. 부증성 때문에. 그런데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용도의 토지로 용도 전환을 해서 공급량 늘릴 수 있을까요? 얘를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으로 늘릴 수 있는 거고, 부증성 때문에 용도적 공급을 늘릴 수 없다 그래서 X가 되는 겁니다. 답은 5번. 그래서 꼭 기억하실 건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절대량 늘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만약에 주거용지가 더 필요하면 상업용지로 이용되던 걸 주거용지로 용도 전환해서 공급하겠죠. 얘를 용도적 공급 또는 경제적 공급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꼭 기억하실 건 지방세를 지역세라고 한번 기억해 보자. 그럼 지역 나오면 무조건 부동성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 2번 부증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십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토지는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해서 순수한 그 자체의 양을 늘릴 수가 없었죠. 물리적 절대량을 늘릴 수가 없다. 비생산성. 자연물인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한정된 토지를 갖고 있으면 언젠간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점 소유욕을 발생시킨 게 맞고, 3번 매립이나 산지 개간을 통해서 택지 공급량을 늘린다 이러면 왠지 물리적 절대량이 늘어난 것 같지만 부증성의 예외가 절대로 아니었죠. 그래서 자연적 특성은 고정 불변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외 없음을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3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4번 지대 또는 지가 발생시키고 최유효용의 근거가 된다는 건 우리가 바로 1번에서 풀었던 내용이죠. 똑같은 지문이죠. 5번 특정 토지의 희소성은 부증성 때문에 발생이 되는데 이때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하는 수요의 입지 경쟁을 유발시키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중요한 건 자연적 특성은 절대로 예외 없습니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다음의 파생 현상을 모두 발생시키는 토지 특성을 고르래요. 그래서 자본이득을 발생시킨대요. 그럼 자본이득은 보유기간 중에 자본가치 증가를 통한 이익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산값보다 판값이 더 높다는 거죠. 그럼 가치보존력이 뛰어날 때 가능하겠죠. 그리고 운용이익은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이래요. 얘를 임대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임대수익이라고 보는 거죠. 임대수익. 그럼 우리가 외웠던 임소형이죠. 임소형. 임소형이 드디어 나왔네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이 분리 가능한 건 영속성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만약에 몰랐다고 가정해보고 두 번째를 보면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딱 뜨면 얘는 비소모성이네요. 비소모성은 영속성이었죠. 답은 영속성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할 때 소모되는 자산이라면 빨리 가격이 하락해도 팔아치워야 되지만 토지는 영속성의 특성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면 차후 가격 상승을 기대해서 매각을 미룰 수 있겠죠. 그 다음 관리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돼 있는데, 만약에 일회용품이라면 누가 관리를 할까요? 그러니까 계속 쓸 수 있으니까 관리의 필요성이 있겠죠. 답은 영속성이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실 건 비소모성이 뜨면 얘는 무조건 영속성이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놀랍게도 기출문제의 지문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기출문제가 개론의 합격의 지름길이라는 걸 꼭 명심해 두세요.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